자, 구독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나요? 오늘은 그 넷플릭스를 차근차근 조져봅시다. 자, 넷플릭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 변화가 있냐?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변화가 모두 우리 지갑을 더 많이 털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친구들이랑 4명씩 모여서 넷플릭스 팟 같은 거 하시죠? 계정 하나 나눠 쓰고 돈도 나눠 내는 거예요. 그 계정 공유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얘네가 광고 요금제를 내면서 광고 안 보고 돈을 내는 것 중에 제일 저렴했던 9,500원짜리 그 요금제, 즉 최저 요금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싼 요금으로 넷플릭스 보려면 이제는 무조건 광고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광고 보기 싫어. 그렇지만 난 좋은 화질 바라지도 않아. 나 돈 조금만 내고 그냥 넷플릭스 광고 안 보고 볼게. 안 돼. 넷플릭스가 이제 이거를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나 당장 그렇지 않은데? 나 9,500원짜리 쓰는데? 친구들하고 계정이랑 또 공유하는데? 남의 나라 얘기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곧 모든 나라에 이 두 가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우리한테도 곧 현실로 벌어질 일들인데요. 넷플릭스가 그런데 왜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된다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잘근잘근 씹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요금제를 없애는 거 앞에는 광고요금제를 도입한 게 우선입니다. 자, 이 광고 모델 도입한 시점을 보면요, 작년 11월이에요. 우리나라도 광고요금제가 그때 들어왔어요. 미국이랑 캐나다 이런 주요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다 같이 광고요금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광고요금제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작년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우린 1분기와 2분기에 실적이 개선이 됐다 하면 이 광고요금제가 실제로 넷플릭스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2분기 매출이 7월 19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걸 좀 봐보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을 보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3,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3,100억입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실제로 늘어난 증가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작년 동기보다 올해 2분기에 매출은 2.7%, 그렇게 크진 않죠. 하지만 영업이익이요 15.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 모델 들어올 때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4,000원?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최저요금이 9,500원, 이 광고요금제가 5,500원. 4,000원 더 내고 광고 안 봐. 이럴 확률이 더 크니까 광고요금제가 확산이 되겠어? 싶었던 건데, 그런데 역시 광고주, 쩐주의 힘은 큽니다. 이 광고가 들어오니까 이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확 된 거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 4,000원 더 받자고 최저요금제가 확산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내는 광고주를 많이 더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넷플릭스가 지금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 또 한 명이 늘어난 거죠. 누굽니까? 광고주입니다. 광고주를 만족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 요금제를 보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대해야겠죠. 그렇죠? 광고 모델을 보는 구독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없애버려야겠다. 최저요금제를 없애면 그 다음 요금제는 확 단가가 뛰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이 광고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광고주는 땡큐죠. 내가 똑같은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광고를 하나 태우면 보는 사람의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광고 없는 최저요금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광고 요금제를 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싸게 넷플릭스를 보는 방법은 또 있어요. 뭐예요? 계정 공유죠. 아까 우리 4명이 나눠서 돈을 내면 사실 최저요금제보다 훨씬 싸게 넷플릭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이 계정 공유도 역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계정 공유도 안 되고 최저요금도 안 되니까 광고 요금제를 보고는 아니면 아주 더 비싼 유료 요금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계정 공유를 막고 대신에 가족이 아닌 친구들은 머릿수대로 돈을 더 내고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지금 넷플릭스가 세계적으로 1등인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좋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아서도 있겠죠. 하지만 남들도 다 보는 가장 많은 가입자가 몰려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 있는 컨텐츠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넷플릭스를 끊지 못하고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넷플릭스를 보도록 넷플릭스는 그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정 공유 막아버려? 최저요금제 없애? 그럼 넷플릭스 더 안 보지 않겠어? 자, 처음에 넷플릭스가 자기가 손해인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던 이유 뭔가요? 일단 물고기부터 잡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계정 공유 막아서 이용자 떨어져 나가면 결국 자기도 손해인데. 자, 그런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요, 지난 5월에 미국에서 계정 공유를 막았거든요. 그러면 6월, 5월, 6월 2달 동안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분기에 유료 가입자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가입자 수가 589만 명이 늘어서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유료 가입자 수가 2억 3,839만 명. 엄청나죠. 특히나 2분기는 날씨가 좋아서 집에서 뒹굴대면서 OTT 보지 않아요. 구독자 수가 늘기 어려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엄청난 성과죠. 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계정 공유 막는 거? 생각보다 타격이 적어. 모든 나라로 가는 거 오케이. 넷플릭스가 거칠 게 없어지는 거죠. 자, 넷플릭스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 도입하고 계정 공유 막고 최저요금 없애고 이런 거 거의 모든 구독 서비스가 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모델입니다. 거기서 성과를 낸 거예요. 자, 가입자가 많은 플랫폼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왜냐?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서죠. 그러면 돌파구 찾아야 하죠. 더 싼 제품으로 가입자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성을 높이자. 근데 수익성을 높이자니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고민이 항상 있는 건데요. 적자 보는 구독자 서비스들이 더 비싼 요금 만들고 광고 막 도입하고 싶어도 무료로 쓰는 거 막고 싶어도 이용자 떨어져 나갈까 봐 그거 못했는데 넷플릭스가 이게 꼭 그렇지만 않다 증명해 준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독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광고를 참거나 지갑을 더 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꼭 넷플릭스 볼 필요 있어? 다른 플랫폼 보면 되잖아. 넷플릭스만 오리지널 좋아? 다른 플랫폼에도 충분히 좋은 콘텐츠 많아. 그렇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플랫폼이라고 상황이 다를까요? 자, 넷플릭스가 변하면요, 다른 플랫폼도 따라서 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상 구독 서비스 중에서는요, 흑자를 내는 곳 넷플릭스가 세계적으로 유일하죠. 그 말은 뭐냐? 다른 데는 아직도 다 적자고 그래서 수익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 수만 많이 확보하자고 몸집을 불렸던 것도 이제는 수익화가 안 되면 말짱꽝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광고 도입하고 계정 공유 막고 모든 다른 플랫폼들도 다 만지작거리는 카드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 구독자들의 저항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걸 넷플릭스가 아닌 우리가 도입해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느냐를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넷플릭스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는 전반적인 구독 서비스가 어떻게 갈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